자, 10번에서 구하라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문제 뒤쪽에 정지한 광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정지한 광물에서의 배의 속력이라는 게 뭡니까? 강물을 배가 이렇게 운항을 하다 보면 그 물의 속력에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정지한 강물에서의 배의 속력이라는 것은 물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배의 속력을 구하라는 뜻이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배의 속력을 문자 x로 두면 x의 등식이 필요하고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습니다. 자, 조건은 바로 배의 속력과 관계되면서 등식을 찾을 수 있는 문장이 되겠죠. 자, 읽어보면은 속력이 일정한 배가 거리가 12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1시간 30분. 그 다음에 강을 따라 내려오는데 1시간 걸렸다. 이것이 배의 속력과 관계에 있으면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이겠죠. 자, 조건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영이가 찾아보세요.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그렇죠. 거리가 12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1시간 30분 걸렸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1시간 30분. 여기서 시간을 통일한다면 1과 2분의 1시간 뭐 이렇게 통일이 되겠네요. 어쨌든 이 등식을 x의 등식으로 바꾸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 자, 두 번째 등식은 우리 하랑이가 찾아보세요. 그렇죠. 똑같이 강을 따라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은 1시간 이라는 등식이 있죠. 그래서 이 등식을 이제 x의 등식으로 바꾸자. 미지수를 x 하나로 뒀으니까 그냥 x의 등식으로 바꾸자라고 했는데 등식이 두 개 만들어지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문제를 풀다 보면 또 다른 미지수가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미지수 두 개인 문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이 등식을 x의 등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xy의 등식으로 바꾸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구하자라고 했을 때 여태껏 구하자 하면 이 경우에는 x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하자라고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모르는 것은 문자로 놓고 구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등식을 xy의 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각각 구해야 합니다. 자, 1번 등식.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런데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 강물의 속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강물의 속력만큼 빼야 되죠. 그래서 배의 속력 x 마이너스 강물의 속력인데 강물의 속력을 모르죠. 그래서 모르는 것을 문자 y로 놓고 구합니다. 그래서 속력 x-y분의 거리 12 이것이 거슬러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 되겠고, 두 번째 강을 따라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이때는 반대로 강물의 속력에 도움을 받죠. 그래서 실제 운항되는 속력은 배의 속력 x 플러스 강물의 속력 y가 되겠고, 이동한 거리는 10이니까 x 플러스 y분의 12시간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이 구해진 값을 위 등식에 대입하면 첫 번째는 x-y분의 12는 1시간 30분 1과 2분의 1시간 즉 2분의 3시간 이것을 간단한 정식으로 고치면 3x 플러스 x-y는 24 개수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3으로 나누면 x-y는 8이라는 등식이 얻어지고, 자,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x 플러스 y는 12 x 플러스 y분의 12는 1 역시 x 플러스 y를 곱해서 x 플러스 y는 12. 이제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1번식과 2번식을 더하면 간단히 y가 소거되네요. 그래서 x는 10. 바로 이것이 강물에 영향을 받지 않은, 즉 정지한 강물에서의 배의 속력이 10이라는 값으로 구해진 결과입니다. 11번 문제 구하라는 거 먼저 찾습니다. 문제 뒤쪽에 보면 A 지점에서 정상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과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구하라는 거 우선 찾았습니다. A 지점에서 정상까지 걸린 시간과 거리. 그러면 이 시간과 거리를 미지수 xy로 두고 풀 것이냐?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데 문제에 보면은 A 지점에서 정상까지 매분 40m의 속력으로 해서 속력이 주어졌습니다. 여기 속력이 40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등식에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개를 미지수로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두 개 중에 어떤 것을 미지수로 할 것이냐를 정하는데 여기서는 A 지점에서 정상까지 거리를 구하라는 미지수로 정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조건을 설명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지점에서 정상까지 거리를 구하라는 X로 두면 X의 등식이 필요하죠.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찾습니다. 그래서 A 지점에서 정상까지 거리와 관계되면서 등식을 찾을 수 있는 문장이 자, 정상까지 가는데 총 55분 걸렸다. 이것이 바로 등식을 찾을 수 있는 문장이죠. 자, 따라서 이제 조건을 찾았고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쉽죠. 정상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55분. 자, 따라서 이 등식을 x의 등식으로 바꾸면 되고 바꾸는 방법은 구하면 됩니다. 이때 구할 때 x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해줘야 합니다. 바로 x가 A 지점에서 정상까지 거리죠. 그래서 정상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면 이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 x라는 값을 포함하는 값으로 구해지기 때문에 이 등식이 x의 등식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구하라는 x로 정하고 문제풀이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정상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상까지 가는데 출발점에서 A 지점까지는 속력이 60이고 A 지점에서 정상까지는 40. 속력이 각각 다르니까 두 군데로 나누어서 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출발점에서 A 지점까지 걸린 시간은 속력 60분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전체 거리가 3000인데 A 지점에서 정상까지가 x니까 3000-x. 그래서 60분의 3000-x가 되겠고 A 지점에서 정상까지 걸린 시간은 속력 40분의 x. 이제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정상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해진 값을 위의 등식에 대입하면 바로 60분의 3000-x 플러스 40분의 x는 55분. 자, 이제 계수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 120을 곱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서 x는 이렇게 계산돼서 숫자가 좀 크지요. 그래서 x는 600m로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리가 구해졌으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40분의 600 해서 15분으로 구해지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구하라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문제 맨 뒤쪽에 구하라는 것이 하랑이의 속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구하라는 것이 하랑이의 속력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간단한 문자 x로 두면 x의 등식이 필요하고 이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죠. 자, 조건 찾습니다. 하랑이의 속력과 관계되면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을 찾아보면 우선 한 변의 길이가 500m인 정삼각형 모양의 산책로가 있네요. 그 다음에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걷는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면 10분 만에 처음으로 만나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 2시간 30분 만에 하영이가 하랑이를 처음으로 따라잡는다. 자, 이 부분이 전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면 10분 만에 만난다. 만난다라는 조건 안에 등식이 있죠.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가면 2시간 30분 만에 하영이가 하랑이를 처음으로 따라잡는다. 이것도 만난다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등식. 하영이가 찾아보세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면 10분 만에 만난다라는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만났다는 것은 둘이서 이동한 거리의 합이 바로 이 정삼각형 모양의 산책로 길이 전체라는 거죠. 따라서 하영이와 하랑이가 10분 동안 이동한 거리의 합은 산책로 전체 길이 해서 한 변의 길이가 500이니까 산책로 전체 길이는 150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x의 등식으로 바꾸자라고 생각하고 자, 또 하나의 등식이 있네요. 하랑이가 찾아보세요. 같은 방향으로 가면 2시간 30분 만에 하영이가 하랑이를 처음으로 따라잡는다.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그렇죠. 따라잡았다는 것은 한 바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결국 어떤 등식이냐면은 하영이가 이동한 거리 빼기 하랑이가 이동한 거리는 한 바퀴, 즉 1500m라는 이런 등식이 있는 거죠. 역시 이것을 x의 등식으로 바꾸자.
마찬가지로 등식이 두 개인데 지금 미지수는 하나인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결국 또 다른 미지수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것을 x의 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구하면 되는데 이때는 모르는 것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문자로 놓고 구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식을 각각 구해야 되죠. 먼저 1번식에서 하영이 하랑이가 10분 동안 이동한 거리 합을 구합니다. 하영이가 10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하영이 속력을 모르죠. 따라서 모르는 것을 y로 놓고 구합니다. 따라서 하영이가 10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10y, 하랑이는 속력이 x죠. 그래서 10x. 따라서 10 곱하기 y 플러스 x로 구해지겠고, 그 다음에 하영이가 2시간 30분 이동한 거리에서 하랑이가 2시간 30분 이동한 거리를 뺍니다. 그러면 하영이가 2시간 30분, 여기서는 시간을 분 단위로 통일하면 150분이 되겠네요. 따라서 150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150y, 그 다음에 하랑이는 150x, 따라서 150y-x로 구해지겠습니다. 이 구해진 값을 위 등식에다 대입하면 첫 번째는 10y 플러스 x는 1500. 자, 이것을 양분을 10으로 나누면 y 플러스 x는 150이 되겠고, 두 번째 150y-x는 1500. 이제 150으로 나누면 y-x는 10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해야 될 것이 하랑이의 속력 x죠. 그래서 y를 소거하기 위해서 1식에서 2식을 빼면 x는 70m로 구해지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 찾습니다. 구하라는 것은 문제 끝쪽에 A지점부터 B지점까지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구하라는 것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구하라는 것을 간단한 문자 x로 두고 바로 구할 수 있느냐를 살펴보는데, 자, 문제에 보면은 설명이 A지점부터 P지점까지, 그 다음에 P지점을 지나서 B지점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에서 B까지 거리를 한 번에 구할 수 없고 A에서 P까지와 P에서 B까지 거리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A에서 P까지 거리를 x라 두고 P에서 B까지 거리를 y라 두면 이 문제는 x 플러스 y를 구하는 문제가 돼서 xy에 대해 등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 xy에 대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 조건을 찾습니다. 자, 문제 속에 보면 두 사람은 동시에 출발하여 42분 후에 만났고, 자, 만났다라는 조건 안에 등식이 있죠. 그 다음에 세은이가 주원이보다 24분 일찍 도착하였다. 이 부분이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 즉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아야죠. 이제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등식, 세은이가 찾아보세요. 그렇죠. 42분 후에 만났다. 만났다라는 조건 안에는 이동 거리가 같거나 아니면 시간이 같다라는 등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동 시간이 42분으로 서로 같은 거죠. 언제까지? 만났으니까 만난 곳까지. 세은이가 만난 곳까지 이동한 하는데 걸린 시간하고, 그 다음에 주원이가 만난 곳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같다라는 등식이 있습니다. 이 등식을 XY 등식으로 바꾸면 되고요. 두 번째 등식, 주원이가 찾아보세요. 그렇죠. 24분 일찍 도착했다는 것은 크다 작다의 관계인데, 이 크다 작다의 관계를 등식의 관계로 찾으려면 큰 쪽에서 큰 것만큼을 빼면 되죠. 따라서 세은이의 이동시간은 주원이의 이동시간에서 24분을 뺀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등식을 XY 등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바꾸는 방법은 구하는 일이죠. XY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것들이 쉽게 구해지지 않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야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상황에 맞게 그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림을 상황에 맞게 그리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을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우선 A지점, B지점 서로 다른 지점에서 서로 출발합니다. 상대방을 바라보고 출발하죠. 그런데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P지점에서는 내려서 둘 다 걸어갑니다. 그런데 세은이가 24분 일찍 도착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둘이 속력은 다 똑같습니다. 걷는 속력 똑같고 자전거 타는 속력 똑같고, 따라서
자전거 타는 속력이 걷는 속력보다 빠르기 때문에 세은이가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이, 즉 거리가 더 길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점 P는 그 A 지점, B 지점의 중간보다 더 주원이 쪽에 가깝게 정해져 있겠죠. 그 다음에 만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난 곳, 그 지점은 바로 A와 P 사이에 있을까요? P와 B 사이에 있을까요? 즉 세은이와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간 지점까지 사이에 있을까요? 아니면 P 지점과 주원이가 출발한 지점 사이에 있을까요? 우선 자전거를 탄 시간이 세은이가 더 길었기 때문에 주원이가 더 일찍 내렸겠죠. 따라서 일찍 내려서 걸어가는 중에 이제 세은이와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맞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각각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식에서 세은이가 만난 곳까지 걸린 시간을 구해봅니다. 자, 얼마입니까? 여기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데 42분 후에 만났죠. 그러니까 세은이가 만난 곳까지 걸린 시간은 우선 42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개 다 복잡하게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 이와 같이 하나는 간단히 구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주원이가 만난 곳까지 걸린 시간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원이가 만난 곳까지 걸린 시간은 먼저 B에서 P까지 갔다가 이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P에서 만난 곳까지 걸린 시간이 있겠죠. 이것을 따로따로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속력과 이때의 속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에서 P까지 걸린 시간과 P에서 B까지, 만난 곳까지 걸린 시간을 각각 구해서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B에서 P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입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런데 속력, 자전거의 속력이 얼마입니까? 자전거의 속력은 3분의 1km죠. 그래서 속력 3분의 1분의 거리 y. 그래서 3분의 1분의 y니까 3y로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P에서 만난 곳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P에서 만난 곳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죠. 자, 그럼 이 거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x니까 세은이가 만난 곳까지 이동한 거리를 알 수 있으면 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세은이가 만난 곳까지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여기까지 이동한 시간이 42분이었으니까 이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면 42분 동안 달린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따라서 42분 곱하기 속력이 얼마입니까? 3분의 1 해서 3분의 1 곱하기 42 해서 14km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km니까 만난 곳에서부터 P까지 거리는 전체 X에서 14를 뺀 거리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이동한 거리를 알았으니까 걸린 시간은 속력, 이번에는 걷는 속력이죠. 그래서 15분의 1분의 거리 x-14 해서 계산하니까 15 곱하기 x-14 이것이 P에서 만난 곳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준 것이 주원이가 B에서 만난 곳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자, 따라서 3y 플러스 15 곱하기 x-14 여기까지가 주원이가 만난 곳까지 걸린 시간. 따라서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1번식의 좌변, 우변이 각각 구해졌습니다. 자, 이제 2번식을 구합니다. 세은이의 이동시간은 전체 이동시간이 우선 이 x만큼 갔고 자전거를 타고 갔고 y만큼 걸어서 갔죠. 따라서 이 구간의 속력을 알아야 되는데 자전거의 속력이 3분의 1이죠. 따라서 이동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즉 3분의 1분의 x니까 결국 3x가 되겠죠. 그리고 걷는 속력 15분의 1이고 거리가 y니까 15분의 1분의 y니까 15y. 이것이 전체 세은이가 이동한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원이의 이동시간을 구하는데 주원이의 이동시간은 자, 거리 y를 자전거를 타고 갔으니까 3분의 1분의 y. 그래서 3y에다가 15분의 1분의 x. 따라서 15x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값을 이제 위 등식에다 대입하면 1번에서는 15x-14 다음에 플러스 3y는 42분, 이것이 1번 등식이고, 그 다음에 3x 플러스 15y는 3y 플러스 15x에다가 마이너스 24, 이런 등식이 두 번째 등식이죠.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등식을 간단히 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y를 소거하면 6x는 86 해서 x는 3분의 43, 그 다음에 y는 3분의 37, 이렇게 구해집니다. 따라서 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거리는 바로 3분의 43, 즉 x 플러스 3분의 37, y로 3분의 80으로 구해지겠습니다. 14번에서 구하라는 거 찾겠습니다. 문제 뒷부분에 보면은 반지와 팔찌는 각각 몇 g씩 녹여야 하는가, 녹여야 하는 반지와 팔찌의 양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반지를 xg, 그 다음에 팔찌를 yg으로 놓고 xy를 구하는 문제다. xy 등식이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다. 조건은 무엇인가? 자, 조건은 바로 이 앞에 24K 반지와 14K 팔찌를 녹여서 18K 400g의 목걸이를 만든다라는 것이 조건이겠죠. 자, 따라서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으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농도의 문제와 같습니다. 이 밑에 보면 14K와 18K 금에는 각각 순금이 24분의 14, 14K는 전체 24분의 14가 금이라는 얘기고, 18K는 전체 24분의 18이 금이라는 거고, 24K가 순금이라는 것은 24K는 100% 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도 문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 소금물과 10% 소금물을 서로 녹여서 15% 400g의 소금물을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어떤 등식이 있을까요? 결국 두 개의 소금물을 합쳐서 400g 되니까 이 20% 소금물과 10% 소금물을 합하면 전체 400g이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섞었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이 안에 있는 소금의 양과 같듯이 이 안에 있는 금의 양이 이 안에 있는 금의 양과 같다라는 두 개의 등식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24K 반지 무게와 그 다음에 14K 팔찌 무게를 합치면 400g과 같아진다. 즉 소금물의 양은 두 개를 합한 것은 전체 소금물의 양과 같다라는 이런 등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금의 양, 즉 여기서는 금의 양이 되겠죠. 그러면 24K 반지에는 얼마만큼 있습니까? 24K에 있는 금의 양과 14K에 있는 금의 양을 합한 것이 18K 400g에 있는 금의 양과 같다라는 이런 등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식을 XY 등식으로 바꾸면 되고, 바꾸는 방법은 구하면 됩니다. 이때 구할 때 XY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해야 합니다. XY는 바로 반지와 팔찌의 무게입니다. 자, 이제 1번식을 구합니다. 반지 무게 플러스 팔찌 무게. 반지 무게는 얼마입니까? 몰라서 x로 뒀죠. 팔찌 무게를 y로 뒀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무게의 합은 x 플러스 y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식에서 24K와 14K에 있는 금의 양, 24K는 100% 전부 금입니다. 따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금의 양은 그 24K의 그 무게 x 전체가 금의 양입니다. 그 다음에 14K에 들어있는 금의 양은 14K에 들어있는 무게 Y의 24분의 14가 금입니다. 그래서 Y의 24분의 14, 즉 24분의 14Y, 이것이 금의 양입니다. 그 다음에 18K 400g에 들어있는 금의 양은 400g에 24분의 18이 금입니다. 그래서 400 곱하기 24분의 18, 이렇게 구해진 값을 위의 등식에다 대입하면 1번에서는 얼마가 됩니까? x 플러스 y는 400이라는 등식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x 플러스 24분의 14y에다가 이것이 400g에 들어있는 18K 금의 양 400 곱하기 24분의 18과 같은 거죠. 자,
계수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24를 곱하면 24x 플러스 14y는 400 곱하기 18 해서 이것을 좀 더 간단히 하면 12x 플러스 7y는 400 곱하기 9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것을 연립해서 풀기 위해서 일식에다 7별해서 2식에서 1식을 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2식 빼기 1식 곱하기 7 하면 y가 소거돼서 12x 7x 빼니까 5x가 되겠고 계산 상수는 800 해서 x는 160, y는 240으로 구해지겠습니다.